조용하던 신안군 송도에 은빛 비늘을 반짝이는 최고의 별미 병어가 돌아왔습니다. 한산하던 위판장은 어느새 싱싱한 병어를 선점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송도는 지금 은빛 미녀 병어로 넘쳐납니다. 뼈까지 유력에 막 썰어서 그 큰 고기를 썰어 먹어도 입에서 녹는 것이 병어예요. 그렇게 꼬숩고. 옛날에는 부잣집 제사상에나 올라갔던 생선이죠. 이제 그거를 좀 먹는 방법을 바꿔서 나간 거죠. 이제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제 좀 한 번 더 민물로 씻어가지고 이렇게 양념해서 이렇게 이제 식탁에 올리면 그 밥이 한 그릇 먹을 거 두 그릇 먹어집니다. 젓가락 먹게 되면. 맛이 달고 고소한 데다 비린맛도 적어 어떤 조리법과도 잘 어울리는 여름 횟감의 제왕 병어. 산란기를 앞두고 오동통하게 오른 살에 알까지 꽉 찬 병어는 맛은 물론 영양도 일품입니다. 생선 중에 이 타우린 함량이 많아서 무더위에 지치실 때, 습기에 요즘에 많이 지치시는데 그럴 때 그 피로 회복제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여름에 길목에서 만날 수 있는 바다가 주는 선물 같은 그런 생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약이 따로 없는 여름 밥상의 별미 병어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기 전인 지난 5월 병어잡이에 나섰습니다. 보통 병어는 초여름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아직은 조금 이른 걸까요? 예년 같으면 병어로 가득할 그물이 텅 비었습니다. 그나마 간간히 올라오는 병어가 간신히 체면 치레를 할 뿐인데요. 병어를 맛보기엔 조금 이른가 봅니다. 비린맛이 적어 남녀노소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병어. 서양에서는 버터피쉬라고 부를 정도로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인데요. 정약전의 자산어부에서는 편어라는 이름으로 병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뾰족한 마른 목골의 생김새와 뼈가 연하고 담백한 병어의 맛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약전이 살았던 조선시대부터 서민들이 즐겨 먹었던 생선이 바로 병어인 셈이죠. 병어는 비타민 B1이나 B2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주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이렇게 지치기 쉬운 초여름에 아주 좋은 보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뼈가 아프다든지 뼈가 약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병어의 뼈는 아주 약해서 씹기도 좋고 칼슘이 풍부해서 아주 도움이 되겠고요. 해마다 5, 6월이 되면 송도 위판장은 짭조름한 새우젓으로 가득해집니다. 달큰한 맛이 일품인 오젓부터 통통하게 살이 올라 가장 맛있다는 명품 육젓까지 온통 새우젓 천지입니다. 오동통하게 살이 오른 새우젓이 나오기 시작하면 병어의 계절이 돌아왔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저 7, 8도에서부터 영광까지 모래톱이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모래 사고가 형성이 잘 되어 있고 거기가 약간 갯벌이 이렇게 진한 갯벌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갯벌하고 모래톱하고 연결된 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족 자원이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어보다 한 발 먼저 찾아온 새우를 따라 나선 길. 여기가 지금 안마도하고 들산하고 송이도 중간 정도예요. 안마도와 송이도, 임자도로 둘러싸인 바다는 모래와 뻘이 적당히 섞여 있어 새우가 알을 낳고 서식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인데요. 새우를 먹고 사는 병어의 서식지로도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인지 새우잡이 그물엔 귀하디 귀한 병어가 함께 섞여서 올라오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황금어장이 따로 없는데요. 이제 병어, 게, 낙자, 끼미, 오징어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새우와 함께 병어의 계절이 찾아온 거죠. 병어 4월 말부터 시작해서 한 7월 달까지 갑니다. 이제 많이 할 때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한 10억. 그러고 좀 덜 나올 땐 조금 때 이렇게 걸리면은 한 1억 단위 이렇게 하죠. 전국 병어의 70% 이상이 거래되는 국내 최대의 병어 위판장 신안군 송도. 본격적인 병어철이 시작되고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은빛 병어 물결에 송도항은 분주해집니다.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병어는 온몸 가득 얼음으로 채우고 신선도를 유지한 채 이곳으로 옮겨지는데요. 송도 위판장에 병어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전국 병어 시세가 달라질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병어 생산지입니다. 우리 서해안 병어가 이쪽으로 오면서 뭐 갯벌이나 바다에 좋은 성분을 섭취를 하면서 산란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병어. 지금 제일 철이 탄탄하고 맛있고 조금 지나면 이제 알을 풀으니까 더 맛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이 철이 이때가 제일 맛있고 좋을 때입니다. 후텁지근한 무더위가 찾아오면 임자도 앞바다에선 점점이 바다를 수놓은 병어잡이 배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머나먼 바다에서 제주와 진도를 거쳐 임자도 앞으로 이동하는 병어. 병어를 잡기 위해선 밀물과 썰물이 바뀌는 6시간에 한 번씩 그물을 끌어올려야 하는데요. 하루 종일 물때에 맞춰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름 한철 동안은 임자도 앞바다가 어부들의 생활 터전이 됩니다. 네, 자음 밖으로 5도 부근에서 조업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어구를 설치해서 조류에 관계되게 설치해 놓고 거리 지나가는 병어를 잡고 있어요. 그물을 닫채 고정시킨 다음 물의 흐름과 직각이 되게 늘어뜨리는 병어잡이 그물. 밀물에서 썰물로 물의 흐름이 바뀔 때는 조류가 빨라지기 마련인데요. 그때 병어떼들은 물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다가 그물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밀물과 썰물이 바뀌는 때만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병어잡이는 말 그대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은빛 비닐을 퍼덕이며 귀한 자태를 드러낸 병어. 물에서 나오자마자 제 성질을 못 이기고 퍼덕이기 시작합니다. 병어가 올라오고 난 후로 한 2분 정도 있으면 바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음에다가 바로 넣어가지고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성질이 급한 병어를 신선한 상태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선 재빠른 선별 작업은 필수. 크기별로 나눈 병어는 얼음으로 단단히 무장한 다음 육지로 옮겨지는데요. 여름철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병어는 높은 인기만큼이나 부르는 이름도 다양합니다. 벤치 같은 경우는 큰 것을 이제 덕자라고 합니다. 아주 큰 것을 덕자라고 하고, 덕자 밑에를 이제 병어라고 하고, 병어 밑에를 아까 짜랭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병어는 한 상자에 들어가는 마리수에 따라 20미,
30미 등으로 나뉘어지고 그 크기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새끼 병어는 짜랭이라고 불리는데요. 흔히 덕자라 불리는 덕대와 비교하면 정말 엄청나죠. 크기만 다를 뿐 모양은 비슷한 짜랭이와 병어, 덕자. 그러다 보니 이를 혼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덕자하고 병하고는 틀려요. 고기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 병어 커버면 덕자 된다 하는데 고기 자체가 덕자라는 고기가 따로 있고 병어는 따로 있고 덕자는 새끼도 다 틀려요. 병어의 사촌뻘쯤 되는 덕대는 같은 병어과에 속하긴 하지만 생김새가 병어와는 조금 다른데요. 꼬리 지느러미 2개의 길이와 머리 뒤쪽에 물결 무늬가 있냐 없냐에 따라 덕대와 병어로 나뉘어집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크기겠죠. 그리고 덕대와 병어는 가장 맛있는 시기도 조금은 다르다는데요. 병어가 나오고 끝난 뒤에 6월부터 한 10월 달까지 나오는 거예요. 병어는 그 크기에 따라 먹는 방법도 달라지는데요. 전라도 지역에선 크기가 작은 병어 새끼 짜랭이를 이용해 젓갈을 담습니다. 별다른 양념 없이도 병어 특유의 감칠맛을 간직하고 있는 짜랭이젓은 아직도 그 맛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알맞게 곰삭은 추억의 음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병어도 맛있지만은 짜레젓 같은 경우도 이제 옛날에는 참 맛있게 들었죠, 그것을. 이제 지금은 고급젓을 많이 들지만은 그래도 옛날을 생각하면서 추억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가끔 한 번씩 찾습니다. 제철을 맞은 병어는 뼈째 썰어서 회로 먹는데요. 뼈가 연하고 살이 담백한 데다 잔가시도 없어 인기 만점입니다. 그 뼈째 씹는 개미라 그럴까요? 그 감칠맛은 먹어보신 분들만 아시잖아요. 전라도 분들은 뭐 꼬순 맛이다, 개미가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시는데 병어에는 그냥 이제 썰어서 이렇게 된장으로 먹어야 제맛을 알거든요.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여기에다가 참기름 좀 치고 마늘 좀 다져 넣고 하면은 그 이상 맛있는 것이 없죠. 배바지 부분이 제일 맛있어요. 제일 고소하고 제일 맛있는 부분이 배바지 부분. 비린맛이 적어 어떤 조리법과도 잘 어울리는 병어. 특히 고소한 구이나 얼큰한 찜처럼 병어를 익혔을 때는 단맛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데요. 달큰한 살에 맛깔스러운 양념이 더해지면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그 요리를 할 때 진피라는 귤 껍질을 같이 넣어서 요리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또 빈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그 당귀라는 약재를 같이 넣어서 요리를 하시면 맛도 좋고 향도 좋고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요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싱싱한 은빛 비늘로 사람들의 눈과 입을 유혹하는 여름철 최고의 별미 병어가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임자도 앞바다는 지금 은빛 물결로 가득한데요. 조용하던 바닷가 마을엔 싱그러운 활력을 전해주고 더위에 입맛을 잃은 사람들에겐 입안 가득 행복을 선사하는 병어는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 바다가 선사한 최고의 선물인데요. 제철을 맞아 맛은 물론이고 영양까지 가득 품고 있는 병어. 여름철에만 즐길 수 있는 맛있는 보약입니다. 시린 겨울, 황량하기만 할 것 같은 바다에 녹색 보석이 가득합니다. 청정 자연이 내어주는 건강한 선물 덕분에
겨울바다가 분주한데요. 추울수록 제맛을 더하는 겨울바다의 진미. 녹색 영양을 가득 품은 참사리 해조 매생이를 만나봅니다. 남도의 겨울시장엔 딱 이맘때에만 만날 수 있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어물전에 한 자리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매생인데요. 생김새가 비슷해 감태, 파래와 혼동하기 쉽지만 가장 부드러운 게 매생이. 그보다 두터운 것이 감태, 잎처럼 넓적한 것이 파래입니다. 건강한 등량만을 품은 장흥 내저 마을의 겨울은 온통 녹색 매생이로 가득합니다. 경험에서 이제 우러난 건데 이제 수온이 18도씨 이하 정도 되면 이 자갈밭에 매생이 씨가 포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보면 육안상으로도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란색을 띠는 녹색을 띠는 이런 이제 매생이 씨가 붙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저희들이 이 채묘를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음력 한로살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수온이 좀 높냐 낮냐에 따라서 물때에 맞춰서 좀 뭐 향후 일주일이나 전으로 오든지 뒤로 가든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10월 즈음 마을 앞 바닷가는 수만 개의 대나무 발로 진풍경을 자아냅니다. 갯가 자갈밭에 뿌린 매생이 포자가 대나무에 옮겨 붙길 기다리는 건데요. 그렇게 포자가 충분히 달라붙은 발은 다시 수심 4-5m 정도 되는 곳으로 옮겨져 매생이를 키우게 되는 거죠. 한 1개월 반 정도 키워야 돼요. 최종 이제 바닥에 종자부착 해가지고 1개월 반 정도 키워야 이 정도 나와요. 생생한 이끼를 바로 뜯는다는 뜻의 매생이는 실제로 물과 햇볕만으로 영양분을 섭취합니다. 발이 가늘고 찰져서 힘도 안 들어있고 파리도 안 들어있는 그런 매생이가 좋은 매생이에요. 이런 매생이. 가늘고 부드러운 감촉 덕분에 실크 파래라고도 불리는 매생이. 정약전은 자산오보에서 누에실보다 가늘고 쇠털보다 촘촘하며 그 맛은 매우 달고 향기롭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보드랍고 맛 좋은 매생이가 최근 내저 마을의 든든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째는 젊은 사람들이 없다가 젊은 사람이 싹 앞불고 그런 거 이런 것이 해서 이렇게 더 낫죠. 마을에 좀 활기도 있나요? 훨씬 낫죠. 그 전에 기임할 때는 막말해서 싹 서로 나가려고 애써 보면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김하고 매생이하고 한다고 봐서는 한 배 이상 한 김을 한 100만 원치 했다 그러면 매생이는 한 200만 원 정도 그 정도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매생이는 긴발에 끼면 떼어내야 하는 불청객이었는데요. 최근엔 그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옛날에 기입을 했을 때는 파리하고 매생이는 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잘 안 마르거든요. 이제 옛날에 그 재래식으로 건장에다 말릴 때는 진짜로 발이 가늘기 때문에 잘 안 말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매생이한테 김이 적이란 것은 매생이 부분이 돈이 되는데 김하고 파리가 있으면 제 가격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김하신 분들한테는 서운하시려고는 몰라도 매생이한테는 김이 적이에요. 진짜로 적.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바다에서 용이 났다고 할 정도인데요. 하지만 그런 만큼 고된 노동이 뒤따릅니다. 배전에 몸을 대고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 차디찬 바다에 손을 담궈야 하는데요. 거기에 불청객들 쫓기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오리가 이제 매생이를 또 뜯어먹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못 먹게 하기 위해서 뭐 일종의 옛날에 우리가 너네 나락 같은 거
참새들이 머물게 그런 일종이죠. 숭어들도 이렇게 와서 매생이도 뜯어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류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막 숭어 잡으이라고 청산이라고 이거 뭐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무공의 식품에 맛은 물론 영양을 두루 품고 있는 매생이. 오리도 귀하다는 매생이 맛 좀 아는 것 같죠? 바다에서 따온 매생이는 갯물에 헹궈 주먹만한 크기로 뭉치는데요. 매생이 한 뭉치를 한 잭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보통 420g을 짜라고 그러는데 자기 손에 올라 있잖아요. 약간 적거나 하면 빠져버리니까 이것이. 이렇게 420 정도 잡아야 약간 적거나 그러면 이 손목에 힘이 안 가거든. 그 킬로그램에 안 차면은 항상 잡은 양이 있잖아요. 요즘이 제일 바쁘죠? 그렇죠. 요즘 바쁜 날이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작업하세요? 5시간 정도 한다니까요. 옛날에는 이 물량이 많았을 때는 하루 종일 했어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요즘은 물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보통 5시간 정도? 딱 정해져 갖고 있어. 그러니까 부드러운 것은 430을 짜도 그냥 사겨갖고 줄어들고 이제 또 그 두불 매생이 짱짱한 놈은 430 짜놓으면 별로 안 부러지고 이것이 머리 꼭 옛날에 한마이들 할머니들 pen긴 머리 타겠어요. 낭자에서 딱 빗어놓은 매생이 질이 좋게 이거든 가리 가는 거. 결이 곱고 매끄러워 흔히 잘 빗어놓은 여인의 머릿결 같다고들 하는데요. 그 안엔 안악들의 땀방울이 녹아 있습니다. 제일 힘든 것이 추워서 발 시는 것이 힘들어요. 여기 아프고 여 아구지 여가 지는 것이 아프고 여 손가락이 제일 아파요. 이렇게 정성으로 탄생한 매생이는 인터넷 주문을 통해 전국으로 바다 맛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전국 매생이 생산량의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는 서남해안. 완도 약산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매생이 주산지인데요. 덕분에 토속적인 매생이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산에 약한 매생이는 감태나 파래처럼 생으로 식초에 무쳐 먹는 대신 끓여 먹거나 다른 음식과 섞어 요리해 먹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급 한식당에서 에피타이저로 나왔던 귀한 식재료를 이곳에선 흔히 해먹는 부침개에 넣어 먹습니다. 또 굴과는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하며 매생이 국으로 즐겨 먹는데요. 너무 오래 끓이면 녹아서 물처럼 되니 적당히 끓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매생이는요 석화를 넣고 살짝 이렇게 볶다가 이렇게 된장 기척 조금 하고 있어 이렇게 끓이면은 이렇게 너무 많이 끓여도 물되고요 살짝 이렇게 끓이면 파랗고 더 맛이 더 좋아요. 바다향 가득한 매생이는 그야말로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 바다의 솜사탕이라 불릴 정도인데요. 종이네 매생이 잘 질어서 많이 했어 그래. 지금은 부드러운 식감 그 자체를 즐기지만 먹을 것이 없던 그 옛날엔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돼주던 고마운 음식이었습니다. 옛날에 숙면에는 많이 이거 끼려 먹기도 하고 밥도 해 먹고 그랬어요. 멀려갖고 말을 이거 밥도 옛날에 숙면에는 더 많이 먹었죠. 숙면에 밥에다 연겨서 섞어서 먹고 그랬어요. 또 매생이 덕분에 생겨난 재미난 말도 있는데요. 잘못 먹때는 통장 미불어 조식을 먹어야 돼. 아니 이 매생이 국이요 이거 팍팍 끓여도 지임이 지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입 뒤에 버려요. 그러니까 옛날 말이 미군 사오준다 그랬어요.
겨울 제철 매생이는 5대 영양소가 아주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서요. 우주 식량으로 지정될 정도로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칼슘, 철분, 요오드 성분이 풍부해서 갱년기 여성분들 골다공증 예방에 좋고요. 강알칼리성이어서 성인병 예방이라든지 워낙에 또 비타민이 많아서 여성분들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습니다. 다양한 영양을 품고 참사리 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매생이는 최근 전라남도 식품산업연구센터와 한 식품회사의 연구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즉석식품으로도 탄생했는데요. 이제 겨울뿐 아니라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사계절 음식이 된 거죠. 또 전라남도와의 협약을 통해 탄생한 매생이 분말이 첨가된 매생이 초콜릿 역시 인기 식품인데요. 앞으로 더 다양한 가공식품들이 탄생한다고 하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죠? 완도 약산의 장룡마을이 막바지 매생이 농사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바다에 심어놨던 대나무발을 걷어들이고 있는데요. 1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나 할 겁니다. 이렇게 빨리 철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영양분이 충분했을 때만 철수를 해야지 영양분이 앞으로 한 10일 이상 있으면 영양분이 빠집니다. 이 현재 상태가 가장 색깔이 좋고 앞으로 10일 있으면은 약간 배추색을 띠면서 이 현재 공급된 영양이 다 채모로 빻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제일 좋습니다. 아, 좀 있으면 이게 색깔이 변합니까? 예. 앞으로 한 10일 후부터는 변합니다. 추우면 추울수록 맛을 내고 날이 따뜻해지면 잘 자라지 않는 매생이는 2월이 마지막 채취 시기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뭐 추수할 때 마지막 걷어들 때 지금부터 마지막 걷어들 때. 올해 어땠어요, 올해? 별로 안 좋았어요.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별로 안 좋았어요. 이건 날씨하고 상당히 관련이 많은가요? 그러죠. 온난화 같이 사만 상황이 뚜렷한지가 잘 되고 좋아요. 겨울한철 작업에 1년 생계가 달린 매생이 농사. 끝물에 날씨가 다시 추워져 철수를 잠시 미뤘던 집이 마지막 매생이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매생이를 보면 김도 없고 파래도 없고 이것이 제일 좋은 매생이거든요. 지금 색깔도 좋고 아주 색깔에 영양이 쫙쫙 흘러요. 영양이 시커매하고 기름이 잘잘 흘러요. 날씨가 추워져 윤이 나고 아주 매끄러운 매생이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는 파래예요. 제일 밑에가 김의 수심이고 그 다음은 파래, 그 다음에 매생이거든요. 근데 이거 수심을 이제 저희 어민들이 잘 못 맞추다 보면 우리는 매생이를 원했는데 김이 부착이 될 수고 파래가 또 부착이 되고 그러거든요. 매생이만 잘 떼보면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사는데. 어민들의 뜨거운 땀방울 그리고 청정자연이 만들어내는 매생이 덕분에 또다시 겨울이 기다려지는데요. 내년에도 바다의 녹색 보석 매생이가 우리 식탁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겠죠? 바다에 찬바람이 녹아들면 진도 앞바다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추우면 추울수록 제맛을 더하는 겨울 간잼인데요. 지금이 최고 맛있을 때고 제일 부드러울 때예요. 아주. 제일 잘 잡히고. 꼬들꼬들 회부터 찜, 탕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 가격까지 착해 더 반가운 생선. 한집이 놀던 뻘맛이 도미맛보다 더 맛있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맛있다는 거죠.
살진 갯벌 속 진한 바다 맛을 전하는 겨울 진미 간재미를 만나봅니다. 건강한 강진만 덕분에 사계절 내내 싱싱한 수산물로 분주한 강진 마량 수역. 통통하게 살이 오른 숭어부터 겨울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생선들이 가득한데요. 그 사이 한 자리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요 녀석이 바로 간재미입니다. 지금 제일 맛있죠. 설 지나고 보름 지나고 지금 봄 돌아오기 전에 굉장히 맛있어요. 차가운 바다를 좋아하는 간재미는 홍어목에 속하는 생선으로 12월 초부터 초봄까지가 제철인데요. 홍어, 가오리와 비슷한 생김에 시기에 따라 잡히는 장소도 달라 그 이름과 종류에 혼동이 많은 어종 중 하나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되면은 제맛이 난다는 간재미는 실은 홍어나 가오리류 지방 방언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는 노란 가오리를 그리고 전남에서는 홍어를 간재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또 기타 소형 가오리류를 통칭해서 간재미라고 부르기도 하고 있습니다. 홍어 그리고 가오리류를 간재미라는 방언으로 부르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암수 구분 하나는 확실한 생선입니다. 흔히 꼬리가 하나인 것을 암간재미, 꼬리가 3개인 것을 숫간재미로 구분들 하는데요. 사실 숫간재미가 가진 나머지 2개는 꼬리가 아닌 생식기입니다. 또 숫간재미의 주둥이가 좀 더 뾰족한데요. 날개뼈도 더 많아 억세기 때문에 맛으로 따지자면 부드러운 암간재미가 으뜸이라고 하네요. 지금 홍어과 오리들이 대부분 난생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난생이라는 것은 알을 낳고 알이 체외에서 부화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포란수, 그러니까 산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홍어 같은 경우도 8개 정도밖에 산란을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참홍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포란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계절 잡히는 간재미지만 겨울 간재미란 말이 있듯이 진도에선 한겨울 눈발 맞은 간재미를 최고로 치는데요. 덕분에 차디찬 겨울밤 진도 청룡리 앞바다는 간재미 잡이 준비로 분주합니다. 싱싱한 새우를 낚시에 꿰는데요. 미끼계의 쇠고기라 할 수 있을 만큼 맛이 좋아 모든 어종이 잘 무는 새우지만 특히나 간재미는 살아 움직이는 미끼를 좋아해 생새우를 사용합니다. 새우가 이게 싱싱해야 이게 간재미로 잘 물고 이게 죽으면은 고기가 그래 잘 안 물립니다. 여기서는 이게 살아 있어야 고기가 잘 물리지 죽어 있으면은 물리지 않고 완전 우리 헛딱지고 들어오는 거죠. 깊은 바닷속 모래와 뻘밭을 헤엄치며 사는 간재미는 깨끗하고 차가운 바다를 좋아하는데요. 손바닥 보듯 바닷물길 훤히 아는 베테랑 선장님이 좋은 갯벌을 품은 진도 가사도 앞바다에 배를 댑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간재미를 찾아 나선 물길이지만 가장 노하우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어디가 간재미가 있고 어디가 안 하고 있고 이거 놓여 있는 거 다 알아야 돼. 몇 년 하고 그렇게 되십니까?
몇 년이 아니라 몇 수십 년 해도 모르는 사람 몰라 이게. 하지만 굉장히 그것도 공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간재미가 잘 잡히는 포인트에 자리를 잡고 조류를 살피며 준학을 내립니다. 보통 600m 정도의 줄에 100여 개의 바늘을 다는데요. 오늘은 6에서 7km 정도의 준학을 내려 무려 2,200여 개의 바늘이 바닷속 깊숙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특히 간재미는 다른 어류들에 비해 입술이 두껍고 단단해 한번 미끼를 물면 잘 놓지 않는데요. 일일이 미끼를 달고 손으로 줄을 풀어내려야 하는 어민들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진도에서도 준하선을 하는데 별로 없어도 여기는 지금 이때까지 좀 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준하기 힘들죠? 다른 힘들죠. 엄청 힘들지. 준학을 풀고 몇 시간 후 싱싱한 간재미가 날개를 팔랑이며 올라옵니다. 생김새가 마치 홍어와 비슷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홍어 새끼쯤으로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홍어는 크게 자라면 10kg 정도에 달하지만 간재미는 다 커도 1kg을 넘기 힘듭니다. 거기에 가격 역시 저렴한데요. 하지만 그 맛은 홍어 못지않아 부담 없이 겨울 바다 맛을 즐길 수 있는 생선인 거죠. 거기에 진도 앞바다에서 건져올린 간재미들은 건강한 갯벌을 누비고 자라 그 갯벌색을 쏙 빼닮은 게 특징입니다. 뻘이 좋기 때문에 뻘이 굉장히 좋아요. 정말. 지금 저기 형태를 보니까 일반 간접이 오돌토돌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모래땅에 사는 것은 뒤에가 알록알록거려요. 그러니까 뻘에 사는 것은 누렇고 어떤 게 더 맛있습니까? 그 누래갖고 하는 것은 그는 뻘간접이에요. 뻘간접. 아주 청간접. 냉겨라! 그게 간접이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부드럽고 두껍고 그래요. 뒤가 알록알록한 것은 얇고 좀 뻗시고 그래. 뻗시고. 차디찬 겨울바다에서 밤을 보내고 어느덧 날이 밝았는데요.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 메뉴로 선상에서의 바다 밥상이 차려집니다. 갱 떡국수 먹으면 닭죽 같아갖고 굉장히 맛있어요. 아이고. 좀 맛있다. 이거는 기가 막히다. 보면 아니요. 간재미를 넣어 끓인 라면인데요. 시리디 시린 겨울바람에 얼었던 몸이 속까지 뜨끈하게 풀릴 것 같죠. 모래가 아닌 갯벌을 품은 진도 앞바다. 흔히 간재미 놀던 뻘맛이 도미 맛보다 더 좋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갯벌에서 잡은 간재미 맛이 으뜸이라는데요. 120마리, 150마리, 200마리 이래가. 특히 산란기를 대비해 살을 찌우고 영양을 보충하는 겨울. 그것도 찰진 갯벌에서 잡아올려 더 건강한 진도 겨울 간재미 맛이 궁금하시죠? 간재미도 썰 때도 썰은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아가면 이제 뭐야 꼼을 다 닦아내고 이제 꼼을 다 닦아내고 이제 꼴랭이 잘라내고 이제 날개부터 잘리죠. 날개부터. 간재미는 은근히 손질이 까다로운 생선인데요. 질긴 껍질을 벗기고 미끈한 점액인 곱은 신문지로 닦아냅니다. 간재미를 진짜로 먹고 한 마리 먹었다는 소리를 하면 이 코를 먹어야 간재미 한 마리 다 먹은 겁니다. 왜요? 코가 맛있어요? 코가 맛있지요. 부들부들하고 오돌오돌하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따고 오시면요, 제일 먼저 먹으면 이 간재미 이 붕붕하고 이 머리 코를 먼저 드십니다. 부위별로 써는 방법도 다른데요. 결과 반대 방향으로 썰어 독특한 식감을 살리고요.
등뼈는 먹기 좋게 칼로 다져내는데요. 뼈째 먹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네, 간제미는 특히 교질, 그러니까 콜라겐이 풍부한 그 생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콜라겐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에 있어서 관절을 이루는 성분이기도 하고 이제 피부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 그 퇴행성 관절염을 비롯한 관절 질환이라든가 여성의 피부 노화 그리고 잔주름 같은 거를 개선해 주는 데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살점에 무르면서도 오독오독한 뼈. 간제미회는 씹을수록 감칠맛이 나고요. 간제미 한 마리를 통째로 쪄내는 찜은 양념이 밴 속살과 뼈가 잘 어우러져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 부드럽게 넘어가는데요. 다른 생선들과 달리 비린 맛이 없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맛 좀 안다는 미식가들은 겨울철 간제미 탕을 놓치지 않는데요. 홍어애 못지않게 보드라운 간제미 애에 보리싹을 넣고 된장을 풀어 끓인 탕은 이맘때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별미 중의 별미입니다. 겨울에는 버려놓고 끓이면 술사하시는 분들이 속풀이가 좋기 때문에 버려놓고 끓고 이제 여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보리가 안 나오니까 콩나물 넣고 또 끓고 그러니까 계절 따라 다 음식 맛이 틀려요. 뜨끈한 국물에 향긋한 보릿잎이 어우러진 간제미탕은 애주가들에게 해장국으로 인기 만점입니다. 간제미의 식감을 배로 즐기고 싶다면 새콤달콤한 양념과 어우러진 간제미 초무침이 제격인데요. 막걸리 식초로 한번 씻어내면 살이 더 단단해져 쫄깃한 맛을 더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때요?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입맛이 확 살아날 것 같죠? 바다의 찬 기운이 서서히 위쪽으로 올라가면 찬바다를 좋아하는 간제미 역시 물길을 따라 이동합니다. 덕분에 서해안에선 초봄부터 5월까지가 간제미 제철인데요. 갱개미라고 그래요? 갱개미요. 갱개미요? 예. 갱개미요. 겨울에는 갱개미지. 갱개미라는 또 다른 방언으로 불리며 잡는 방법 역시 준하기 아닌 자망을 이용하는데요.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서민들에게 진한 바다 맛을 전해주는 고마운 생선. 간제미가 서해 바다의 봄 소식을 전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죠?